엄마가 내 남자를 자르려고 일부러 새 여자를 들이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박영란은 비로소 이 집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똑똑히 알게 되는데요. 그 위험은 단순히 재벌가의 권력 노름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최소 두 개라는 걸 영란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잃어버렸다고만 말하던 쌍둥이 여동생 유라의 진짜 사연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여동생의 간을 가져다가 한우진을 살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병원에 의사 가운을 입고 잠입했던 날 영나와 이지화는 차트와 의료진의 대화를 통해 그 퍼즐을 직접 확인했었죠. 엄마가 말하던 유라는 죽었다는 문장이 얼마나 잔혹한 거짓말이었는지도 그날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나에게는 약혼식 날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고민이 생겼는데요.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들키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진화그룹과의 약혼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매칭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잠입 이후 그 결혼이 단지 집안의 체면을 위한 거래가 아니라 엄마의 죄를 덮기 위한 또 하나의 포장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고성이는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의 속도를 절대 낮추지 않았는데요. 아침 식탁에서부터 저녁 와인잔 앞까지 틈만 나면 이상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훈이 같은 남자 또 없다. 진화그룹이랑 손잡으면 네 인생도 우리 집도 탄탄대로야. 조금이라도 영나가 미적거리면 금세 눈빛이 바뀌어. 엄마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한 줄 알아. 라는 말로 죄책감을 찔러 넣었습니다. 하지만 영나는 이제 엄마의 약점도 알고 있었는데요. 재벌가 사모님인 고성이가 유일하게 낮은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남편 박진석 회장이었습니다. 박진석이 하루만 말수가 줄어도 고성이는 그날 밤 좋아하는 음식을 한 상 차려 방으로 올려보냈고, 다음 날에는 비서실에 전화를 돌려 남편 스케줄을 꼼꼼히 확인하곤 했습니다. 영란은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엄마도 결국 아빠한테 약하구나. 그걸 깨달은 이후 영란은 약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슬쩍 박진석을 끌어들여 시간을 벌기 시작했는데요. 진화그룹 쪽에서 약혼식 날짜 조율 연락이 오면 일부러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도 전시 준비랑 작업이 있어서요. 아빠 보시기엔 언제가 좋으세요? 박진석이 뭐 서두를 필요야 있나. 얘도 자기 일 있지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그날 일정 논의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고성이가 눈으로 불꽃을 튀기며 영나를 노려봐도 박진석 앞에서는 큰 소리를 못 치니까요. 그때마다 영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만 엄마한테 약한 거 아니에요. 엄마도 아빠한테 약하잖아요. 그 와중에 영나에겐 또 하나의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이 작품 작업을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영나의 방에 들어가 보면 캔버스와 물감도 있고 스케치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나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작업은 따로 있었죠. 밤마다 노트북과 태블릿을 꺼내 켜고 몰래 연재 준비를 하고 있는 웹툰이었습니다. 그 웹툰의 제목과 콘셉트는 대놓고 도발적이었는데요. 재벌가 딸과 경호원의 은밀한 계약. 겉으로는 허구의 로맨스처럼 포장했지만 등장하는 재벌가 어른들의 욕망과 비밀, 딸을 통제하려는 어머니, 경호원과의 미묘한 감정선은 영나 자신의 현실을 거의 그대로 비틀어 옮겨놓은 거였습니다. 네이버 쪽 편집자에게서 정식 런칭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은 것도 이미 꽤 됐는데요. 문제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딱 한 명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이지환이었어요. 한강 둔치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던 날 영란은 넋이 빠져 태블릿을 만지다가 실수로 화면을 보여줬고, 이지환은 웹툰 원고와 콘티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야, 이거 그냥 취미 정도가 아닌데. 이건 돈 되는 냄새 나는데요. 영란은 얼굴이 빨개져서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도 자신이 현대미술 작품이랑 전시 위주로 작업한다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 덕분에 그나마 작업실 출입을 허용해 주고 있었거든요. 웹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재벌 딸이 만화가냐는 말부터 나올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나의 비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쌍둥이 여동생 유라의 존재와 간이식 계획은 엄마의 비밀이고, 재벌가 딸과 경호원 이야기를 그리는 웹툰은 자기 자신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비밀 정중앙에 한 남자가 서 있었죠. 그게 바로 한우진의 병실을 함께 훔쳐봤던 경호원 이지환이었습니다. 병원 잠입 사건 이후 고성희의 촉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영나와 이지환이 의사가운까지 입고 병원 복도를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차 안에서 둘이 주고받는 농담의 톤, 눈을 마주치는 시간, 집 앞에서 헤어지는 순간의 아쉬움 같은 것들이 전부 감지됐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 딸 옆에 설 남자는 내 손으로 고른 사람이어야 해. 적어도 운전기사 따위는 아니야. 그 생각이 굳어지는 순간 이지환에 대한 첫 번째 조치는 해고 통보였습니다. 겉으로는 경호 기준 미흡 사생활과 업무의 경계 모호 같은 말들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였죠. 너 우리 집 선 넘었어. 그날 영나를 부른 고성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기사 정리했으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영나 머릿속에 병원에서 본 한우진의 창백한 얼굴과 유라가는 안 받겠다고 버티던 오빠의 목소리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추고 아무 일 없다는 표정으로 밥상을 차리던 엄마의 얼굴도 같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영나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를 정면으로 협박했는데요. 엄마, 이지환 자르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고성희가 비웃으면서 또 엄마한테 반항하는 거야? 라고 되묻자 영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우진 오빠 간 이식, 아빠한테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잃어버렸다던 딸 데려와서 간 빼서 오빠 살리려 한다고요. 그 말이 끝난 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성의 눈빛이 처음 보는 방향으로 흔들렸고 목에 힘이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결국 그날 이지환 해고는 보류됐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이번은 경고로 하고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정리됐지만 영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건 자신이 이긴 게 아니라 그저 시간을 조금 번 것뿐이라는 걸요. 고성희는 한번 눈밖에 난 사람을 절대 그냥 두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직접 잘라내지 못하면 다른 구멍을 만들어서라도 결국 밀어내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고성희는 방향을 바꾸기로 합니다. 직접 자르면 반발이 크니 옆에서부터 흔들자. 그 전략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새 비서 채용이었는데요. 회사 측 명분은 그럴싸했습니다. 요즘 전시 파티 외부 행사가 많으니 영나 전담 코디네이터 겸 수행 비서를 두자는 제안이었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이 젊고 말 잘 듣고 눈치 빠른 신입 비서 윤세린이었습니다. 윤세린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역할은 박영나의 스케줄 관리와 운전기사 동선 조율이었는데요. 정작 고성희가 따로 불러서 건넨 주문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린 씨, 이 기사님은 우리 집에서 좀 과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의 바르고 성실하니까 사람이 혹할 수도 있겠지. 대신 그런 건 미리 정리해줘야 해요. 고성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일할 때 이 기사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린 씨가 좀 챙겨줘요.
커피도 같이 마시고 야근하면 라면도 같이 먹고 요즘 젊은 사람들 금방 친해지잖아요. 표면상으로는 배려였지만 사실상 노골적인 유혹 짓이었죠. 그 뒤로 상황이 조금씩 기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윤세리는 출근 첫날부터 이 기사님, 오늘 일정 길다면서요. 커피 제가 살게요. 라며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한두 번은 단순한 친절처럼 보였는데요. 며칠 지나자 패턴이 분명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일부러 주차장 근처를 맴돌며 말을 붙이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오늘도 야근이죠? 저도 같이 남아요라며 같이 시간을 늘리려 했습니다. 이지환 입장에서는 꽤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회사 구조상 박진석과 고성의 시선이 항상 느껴지는 위치에서 일하고 있었고 새로 온 비서에게 괜히 차갑게 굴었다가 불친절하다는 평가가 붙으면 그게 곧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선을 지키면서 예의는 지키려고 했죠. 아, 제가 원래 커피는 잘 안 마셔서요. 야근은 괜찮아요. 세린 씨 먼저 들어가요. 이렇게 돌려 말했는데도 윤세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따뜻한 차로요. 운전 오래 하면 허리도 아프고 혈당 떨어진다던데. 말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고 있다는 메시지처럼 들리게 설계돼 있었죠. 이 장면들을 영란은 멀리서 한 번씩 목격하게 됩니다. 전시 준비 때문에 지각지각 나왔다가 주차장에서 둘이 함께 서 있는 뒷모습을 본다든지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윤세린이 웃으면서 이지환의 팔을 툭 치는 모습을 스쳐 지나가듯 본다든지 했는데요. 머리로는 업무적으로 친해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영란은 태블릿을 켜고 웹툰 원고를 수정하다가 경호원 캐릭터 옆에 갑자기 새로운 여성 캐릭터를 그려 넣었어요. 주인공을 헷갈리게 만드는 회사에서 온 새비서. 그리고 잠시 고민하다가 그 캐릭터 얼굴에 윤세린의 특징을 일부러 반쯤 섞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웹툰 속에서도 현실에서도 관계의 줄다리기가 동시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세린은 계속해서 선을 넓혀가고 이지환은 최대한 그 선을 치우느라 진이 빠졌는데요. 고성이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계산했습니다. 저 기사, 새 여자한테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그때가 기회다. 집안 여식을 2번이나 건드리려 했다는 구실로 깔끔하게 내쫓을 수 있겠지. 하지만 고성이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윤세린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울수록 이지환은 오히려 영란을 더 떠올렸다는 점이었죠. 헛웃음을 섞어가며 농담을 받아줄 때도 머릿속에는 한강라면 먹으면서 너는 엄마 말대로 살 거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냐 천천히 결정해 보라던 영란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란은 우연히 엄마 휴대폰 화면을 스쳐보다가 윤세린 이름으로 저장된 메시지를 하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기사님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내일은 제가 먼저 저녁 같이 먹자고 해볼게요. 그 밑에 달린 고성희의 답장이 문제였는데요. 그래요. 너무 티나지만 않게 대신 확실하게 흔들어주세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영라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지환을 해고하려다 자신 때문에 일단 멈췄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새 여자를 들여 접근시키고 있었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서늘한 분노와 함께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 묘한 결심이 올라왔습니다. 엄마는 나를 진화그룹에 팔아넘기려고 하고 내 옆에 사람은 새 여자 보내서 흔들려고 하네. 그럼 나도 더 이상 시간만 벌고 있을 순 없겠다. 그날 밤 영란은 처음으로 웹툰의 다음 화에 이런 내레이션을 적어 넣었습니다. 주인공은 깨닫고 있었다. 이제 선택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선택해버릴 거라는 걸.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약혼을 미루는 정도가 아니라 엄마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판을 뒤집어 볼 생각이라고요. 그 판의 한가운데에는 당연히 이지환과 자신,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웹툰 계약서 한 장이 같이 들어있을 거였습니다. 웹툰이 먼저 세상에 나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박영란은 자기 인생이 엄마 계획표 밖으로 슬쩍 미끄러져 나가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하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모든 일이 훨씬 빨리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조용히 파일럿 몇 화만 올려보고 반응을 본 다음 부모님 눈치 봐가면서 천천히 수위를 조절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네이버 쪽 편집자는 첫 화를 보자마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작가님, 이거 진짜 재벌가 사는 사람 아니면 못 그리는 톤인데요. 그 말 한마디에 영란은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도 묘하게 짜릿했다고 해요. 물론 대답은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갔습니다. 그냥 기사에서 많이 보는 이야기죠, 뭐. 상상력이 좀 과한 거고요. 편집자는 웃으면서 말했는데요. 상상력이 과한데 너무 구체적인 거죠. 어쨌든 이 정도면 정식 연재 라인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런칭 일정 잡아보죠. 그렇게 얘기가 오가는 사이 어느 날 오후 영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식 연재 작가 후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전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는 거였죠. 바로 이지환이었습니다. 연재 제안 메일을 받은 날 영란은 제일 먼저 이지환부터 떠올렸어요. 한강라면 먹다가 태블릿을 들킨 그날 이후 웹툰 이야기는 둘만의 비밀이 됐거든요. 다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엄마에게 들키면 바로 재벌 딸이 이런 걸. 이라는 소리가 튀어나올 게 뻔한 상황에서 좋으면 그냥 하라고 너 인생인데 내가 결정해야지라고 말해준 사람. 그래서 그날 밤도 영란은 작업실 겸 방에서 몰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지환 오빠, 나 진짜로 연재 시작할지도 몰라요. 화면 속 이지환은 피곤한 얼굴에 웃음을 얹었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그냥 시범으로 끝날 퀄리티가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엄마 아빠가 알게 되면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더 열심히 숨겨야죠. 부모님은 아직도 유망한 화가 딸로 알고 있는 거잖아. 응, 아직까지는요. 그렇게 웹툰 프로젝트는 부모님에게는 철저히 비밀인 채로 영나와 이지환 둘만 아는 작은 반란처럼 서서히 커지고 있었는데요. 한편 현실에서는 고성희의 그림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짜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세린을 통해 이지환을 흔들려는 계획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생각보다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윤세린은 처음에는 그저 성실한 신입 비서처럼 보였습니다. 수첩을 항상 들고 다니고 박영나 스케줄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웃을 때마다 네, 이사님을 입에 달고 사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동선은 기묘하게 한 사람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기사님이었고요. 이지환 기사님, 오늘도 야근이시죠? 하루는 커피 2잔을 들고 아무렇지 않게 주차장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하나 사왔어요. 운전 오래 하시면 졸리잖아요. 이지환이 난감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괜찮은데요. 저 원래 커피 잘 안 마셔요. 그럼 오늘은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마셔보세요. 내일은 차로 바꿔올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친절이었는데요. 이런 장면이 하루 이틀 계속되다 보니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새 비서가 운전기사하고 좀 친하네. 라는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나왔다는 건 고성의 귀에도 언젠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었고요. 사실상 그게 고성희의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고성희는 윤세린을 불러 앉혀놓고 가볍게 이런 식으로 덧붙였거든요.
세린 씨와 이 기사 둘 다 우리 영나 씨 옆에서 오래 있었잖아. 그럼 둘이 정이 들 수도 있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윤세린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고성이는 한 박자 늦게 미소를 섞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면 서로한테 안 좋죠. 이 기사도 현실을 아셔야 하고 우리 애도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야 하니까. 세린 씨가 좀 완충 역할을 해줘요. 같이 밥도 먹고 말도 좀 걸고 적당히 가까워졌다가 적당히 떨어뜨려 놓는 거요. 이 말이 곧 조심스럽게 유혹해보고 흔들리면 그걸 증거로 만들어라라는 뜻이라는 걸 영란은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영란은 우연히 주차장으로 내려가다가 멀리서 윤세린과 이지환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윤세린이 들고 있던 커피를 건네다가 살짝 손이 닿는 장면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장면이었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이렇게 적당히 자연스럽게 계속 붙여놓겠다는 거구나. 그날 밤 태블릿을 켜고 웹툰 원고를 수정하다가 영란은 경호원 캐릭터 옆에 새로운 조연을 한 명 더 등장시켰습니다. 회사에서 파견된 웃는 얼굴의 비서. 그리고 이름 옆에 조그맣게 메모를 달았죠. 엄마가 들이밀어준 사람. 웹툰 속에서 그 비서는 재벌 딸과 경호원 사이를 계속 방해하는 역할로 그려졌습니다. 현실과 너무 똑같이 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설정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의 눈매와 말투 어딘가에는 윤세린의 그림자가 묻어 있었고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단 둘뿐이었습니다. 작가와 그 작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경호원. 그 사이에 웹툰 런칭 문제는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편집자는 파일럿 연재 반응을 내부 테스트로 돌려본 뒤 놀란 목소리로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작가님, 이거 댓글 반응 장난 아니에요. 특히 재벌과 인간관계 묘사가 너무 리얼하다는 반응이 많거든요. 당장 다음 분기 라인업에 넣고 싶은데 작가님 가능하세요? 영란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리얼하다는 말이 칭찬이면서도 동시에 경고처럼 들렸거든요. 이 정도로 리얼하면 혹시 아는 사람들은 눈치채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다음에 편집자가 덧붙인 말이 영나의 마음을 살짝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 드라마 원작으로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웹툰이 잘 되면 작가님 이름으로 기사도 나가고 인터뷰도 나갈 수 있거든요. 작가 이름이 세상에 공개된다는 말. 인터뷰. 기사. 지금까지는 부모님 몰래 그리는 비밀 작업이었는데 연재를 시작하면 언젠가는 이름과 얼굴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끌리는 말이기도 했어요. 누군가가 자기 작품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이 작가입니다라고 말해주는 순간 자기 삶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이름표가 붙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영란은 결국 한번 해볼게요라는 답장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진화그룹 쪽에서는 약혼 이야기가 계속 오가고 있었는데요. 희한하게도 상황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웹툰이 정식으로 런칭되자마자 초반 반응이 상상 이상으로 폭발적이었거든요. 이거 혹시 재벌가 내부자 아니냐? 이 정도 디테일이면 그냥 집안사 실시간 중계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고 재벌가 23세들 사이에서도 슬슬 링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진화그룹 쪽에서 박진석에게 은근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님, 요즘 떠오르는 웹툰 보셨어요? 재벌가 딸과 경호원 어쩌고 하는. 혹시라도 오해 사기 딱 좋아서요. 약혼거는 우리 쪽에서도 좀 천천히 가도 괜찮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미지 관리였습니다. 재벌가 딸이 웹툰처럼 보이는 관계사에 휘말려 있다는 소문이 돌면 곤란하다는 시기였지만
어찌 보면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으로 들어올 사람은 잡음이 조금이라도 없는 쪽이 좋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고성이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웹툰 하나 때문에 약혼을 미룬다고. 물론 진화그룹은 웹툰 주인공이 누군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의심받는 건 언제나 여자 쪽이었죠.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거 우리 집 어딘가에서 새어나간 냄새다. 문제는 그 웹툰을 누가 그리고 있는지 고성이만 모른다는 점이었어요. 박영란은 아직도 부모님 앞에서는 전시 준비 작품 구상 같은 말만 했고 작업실을 찾으면 언제나 적당히 그럴듯한 캔버스와 스케치가 놓여 있었으니까요. 반면 진짜 주방은 밤마다 조용히 열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노트북 불빛만 켜고 영란은 재벌 딸과 경호원 캐릭터의 새로운 장면을 그리고 있었어요. 윤세린과 비슷한 비서 캐릭터가 슬쩍 끼어들어오는 장면, 엄마를 빼닮은 냉정한 사모님 캐릭터가 주인공의 인생을 틀에 끼워 맞추려 하는 장면,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주인공이 작은 반항을 시작하는 장면까지. 그 모든 걸 이지환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작가님, 이 회차 오늘은 왜 이렇게 자꾸 지워? 어느 날 야간 통화를 하다가 이지환이 물었습니다. 그냥요. 오늘은 좀 마음이 복잡해서요. 혹시 주차장 쇼핑몰 앞에서 본 그 장면 때문인가? 뭐요? 새 비서님이랑 제가 억지로 커피 마시던 거 그때 위에서 보고 있던 것 같던데. 영란은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장면 이후로 그림이 잘 안 그려졌거든요. 웹툰 속 비서 캐릭터 눈에 괜히 더 날이 서 있고 주인공이 경호원에게 괜히 더 짜증을 내는 장면이 계속 나와서 몇 번이나 지웠다가 다시 그리고 있었어요. 그거 진짜 싫었어요. 결국 영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그런 사람 옆에 붙여놓은 것 같아서. 이지환은 통화 너머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눈치채고 있어. 근데 제가 차갑게 대하면 또 그게 문제될 것 같아서. 그냥 헛소리 조금 들어주고 밥은 같이 안 먹고 그 정도 선에서 버티는 중입니다. 그래도 돼요? 진짜요? 나도 선은 잘 지켜. 그리고 내가 누구 좋아하는지 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지. 그 한마디에 영란은 화면도 안 보이는데 얼굴이 전부 붉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웹툰 속 경호원 캐릭터의 눈빛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고성애 쪽에서도 계획을 다음 단계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세린으로 이지환을 흔드는 작업이 생각만큼 빨리 결실을 맺지 않자 이번에는 인사이동이라는 조금 더 노골적인 수를 꺼내 들었거든요. 이지환 기사를 당분간 본사 쪽 특별 프로젝트 지원으로 보내는 게 어떨까요? 고성이는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영라 쪽도 이제 진화그룹이랑 정리해야 하고 집안도 복잡하니까 운전이랑 수행은 다른 친구에게 맡기고 이 기사님은 새 프로젝트에서 능력을 써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표면상으로는 기회 제공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딸 옆에서 떼어놓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이 이야기가 이지환 귀에 들어온 날 그는 잠깐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한번 고개를 끄덕이면 그 길로 자연스럽게 영라와 멀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걸 거부하면 바로 윗사람 말 안 듣는 기사가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영란은 웹툰 원고 대신 현실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오빠, 인사이동 얘기 들었어요? 응, 들었어. 가기 싫죠? 가기 싫은데 안 간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네. 엄마가 시킨 거예요. 아빠 설득해서. 나도 그런 것 같더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영란은 뭔가를 단단히 결심하는 듯한 숨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을게요. 이 말을 증명하듯 며칠 뒤 큰 사건이 한 번 터지게 되는데요. 고성희는 마침내 이지환에게 인사이동 통보를 공식적으로 내리려 했습니다. 이 기사님 수고 많았어요. 이번에 본사에서 새 프로젝트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어요? 앞으로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투였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집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라는 걸요. 그 자리에는 박진석도 그리고 영라도 함께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고성희는 그날따라 조금 더 자신만만했습니다. 진화그룹에서 약혼 보류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미지 관리 차원일 뿐 결혼 자체를 깨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거든요. 이 기사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다시 원래대로 맞춰질 거야. 하지만 그 자리에서 상황은 고성희가 예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영라가 먼저 입을 열어버렸거든요. 아빠, 죄송한데요.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 박영란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게 됩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은 회사도 아니고 엄마 계획도 아니에요. 제 삶이고요. 그 삶 안에 이지환 기사님도 들어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고 이지환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고 박진석은 아주 잠깐 아주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가 처음 고성희를 도와줬던 어느 겨울날 눈 오는 거리, 아들을 안고 택시를 잡지 못해 떨고 있던 여자를 자신이 차에 태워주었던 그 순간 말이죠. 그때 자신이 했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듯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걸 박진석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 한마디가 고성희가 공들여 짜왔던 모든 설계도 위에 굵은 펜으로 그어진 첫 번째 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이 앞으로 어떻게 더 벌어질지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다음 장이 될 예정이었고요. 박진석이 누구에게나 자기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을 때 방 안 공기가 확실히 바뀌었는데요. 가장 먼저 무너진 건 고성희의 표정이었습니다. 늘 계산과 여유가 섞여 있던 얼굴에서 잠깐 비어있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여보, 지금 그 말은 하고 뭔가 붙잡으려 했지만 박진석이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잘랐습니다. 성희 씨, 우리도 한때는 남들 말 다 무시하고 선택했잖아요.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고. 그 말은 과거 눈 내리던 거리에서 아기 안고 서 있던 고성희를 자기 차에 태워주던 순간까지 죄다 끌어올리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회의 아닌 회의는 그 한마디로 흐름이 뒤집혔어요. 공식적으로는 인사이동 재검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 문제는 내가 다시 생각해보지. 박진석이 그렇게 정리해버리자 인사팀으로 내려갔던 문서는 그대로 보류가 됐고요. 이지환은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겨우 짜내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자기 자신도 느껴졌습니다. 한편 영란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방금 한 말이 진짜야? 하고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고성희는 방에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고 박진석은 혼자 응접실에 남아 술잔을 들고 있었죠. 영란은 자신 방으로 올라가다가 결국 중간에 방향을 틀어 지환이 있는 직원 숙소 쪽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문 앞에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노크도 못하고 메시지부터 보냈어요. 나 잠깐 볼 수 있어요? 문이 열리자 지환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면 진짜 혼나는데요. 입으로는 이렇게 농담을 했지만 눈빛에는 걱정과 고마움이 같이 올라와 있었어요. 영란은 그 앞에서 숨을 크게 한번 내쉬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빠 앞에서 한 말 실수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지환이 조용히 물었어요. 어떤 부분이? 내가 지켜야 할 삶에 오빠도 들어있다고 한 거요. 그 말이 떨어지고 나서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지환이 먼저 웃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그냥 고백 맞네. 네. 그러니까 도망 못 가요. 영란은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했는데 그 말 안에 담긴 간절함을 지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난을 받으면서도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한번 결정하면 오래가는 스타일인 거 알죠? 이 집에서 잘리든 프로젝트로 내몰리든 그만두는 건 제가 선택할 거예요. 엄마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둘은 처음으로 말로 된 약속을 주고받았습니다. 연애 선언이라기보다는 같은 편으로 서겠다는 동맹 선언에 가까운 약속이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재벌가 딸과 기사라는 구도를 곱지 않게 보겠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처음으로 역할이 바뀐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켜줘야 할 공주와 몸으로 막아야 할 기사라는 관계에서 각자의 삶을 스스로 지키려고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으로. 며칠 뒤 진화그룹 쪽에서도 움직임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요즘 나오는 그 웹툰 혹시 아세요? 재벌가 딸과 경호원 이야기던데. 상대 측에서 먼저 운을 뗐고 이어서 어느 정도 정리된 입장이 전달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약혼을 서두르는 건 양쪽 집안 모두에게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약혼 발표는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깔끔하게 물러나겠다는 신호였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기가 막혀서 핏대를 올렸고 웹툰이 뭔데요? 누구 장난 때문에 우리 집안하고 진화그룹이 흔들려야 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박진석은 오히려 담담했어요. 결혼이야 둘이 좋다고 해야 하는 거지. 저쪽에서도 부담스럽다는데 뭘 억지로 해. 그리고 돌아서서 아주 짧게 덧붙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애들 마음도 안 묻고 결혼부터 밀어붙이겠어. 영란은 그 대화를 듣고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요.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는 동시에 이상하게도 한쪽은 후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이 미뤄진 게 이 집안 위신에는 흠일지 몰라도 내 인생에는 숨통이네. 문제는 이 모든 일의 뒤에 자기가 그린 웹툰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대로 계속 숨기기에는 일이 너무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란은 결심을 했어요. 아빠에게 자신의 진짜 작업을 보여주기로요. 어느 저녁 박진석이 혼자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을 때 영란은 노트북을 들고 들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새 그림이야? 박진석이 그렇게 묻자 영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림이긴 한데요. 캔버스는 아니고 웹툰이에요. 화면에 뜬 첫 장을 본 박진석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요즘 애들스러운 소재네. 제목이 뭐라고? 재벌가 딸과 경호원의 은밀한 계약. 혼자 말해놓고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영란은 눈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몇 화를 넘겨보던 박진석은 어느 순간부터 장난스러운 표정을 거두었어요. 계단 위에서 모든 가족을 내려다보는 사모님 캐릭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딸 인생을 끌고 가려는 대사들, 딸의 옆에 서 있는 경호원을 경계 대상처럼 바라보는 눈빛. 너무 익숙한 장면들이라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거 내가 그린 거야? 박진석의 질문에 영란은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아빠한테는 전시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거 그리느라 밤샜어요.
왜 숨겼어? 이 집에서 재벌 딸이 웹툰 작가 한다는 말 잘 안 먹힐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내용이 좀 우리 집이랑 닮아서 더 그랬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영란은 마음속으로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역시 실망했겠지. 이런 걸 그리느니 전시나 준비하라고 하시겠지.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잘 그렸네. 네. 사람 마음이 살아있어. 보고 있으면 다들 자기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겠어. 박진석은 화면을 다시 한번 훑어본 뒤 덧붙였습니다. 대신 이게 내 삶까지 다 먹어치우게 하지는 마라. 결혼도 일도 사랑도 만화처럼 마음대로 그어지는 선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말은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책임지면서 해라라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영란은 그제야 긴장을 조금 풀고 웃었습니다. 아빠, 저 이걸로 계약했어요. 제 이름으로. 누군가한테 처음으로 작가님이라고 불려보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작가님, 나중에 사인 한 장 해줄래? 진짜요? 내 딸 작품인데 초판본 정도는 집에 있어야지. 그날 이후로 집안에서 웹툰은 공식적으로는 모르는 척, 비공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성이만 빼고요. 고성이는 여전히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만 해석하고 있었어요. 진화그룹 약혼 미루자는 연락이 온 것도 세상이 요즘 시끄러워서 그런 거지 영나가 문제라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웹툰의 존재가 계속 입소문을 타고 댓글에 혹시 실제 모델이냐는 말이 늘어날수록 속이 타들어가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언젠가 자신 얼굴을 한 캐릭터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치다가도 고성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만화에 나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애 아빠는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유라와 간이식, 한우진의 병실까지 모든 비밀이 한 줄로 이어져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편 이지환과 영나의 관계도 조금씩 모양이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재벌 딸과 운전기사라는 단순한 구조로만 설명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거든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기사님 계속 이 집에서 버티는 거 보면 뭔가 있다는 말도 나왔고 누군가는 저런 집안에서 딸 옆을 지키는 건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겠다는 농담도 했습니다. 둘 사이의 합의는 분명했습니다. 당장 세상에 떠들어대지 않되 서로의 편이라는 사실만큼은 절대 숨기지 말자. 바깥 사람들에게는 오래 일한 기사와 이사님이지만 둘 사이에서는 같은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두자. 그래서 그런지 웹툰이 연재될수록 둘의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새 회차를 올린 날이면 지화는 제일 먼저 읽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 화 엄마 캐릭터 대사 너무 세요. 작가님 진짜 각 잡았네. 우리 엄마 아니고 캐릭터예요. 너무 겹쳐 보이지만 말고요. 근데 경호원 캐릭터는 나보다 멋있게 그린 것 같아요. 이건 항의합니다. 원래 현실보다 만화가 미화되죠. 불만이면 현실에서 더 잘해요. 이런 장난 섞인 대화가 오갈수록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서사도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더 이상 엄마가 미리 써둔 각본을 읽어주는 배우가 아니라 각자 자기 장면을 스스로 쓰는 공동 작가 같은 느낌이랄까요. 결국 어느 날 영란은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림 뒤에서 숨어있는 딸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 선언은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웹툰 조회수 그래프와 독자 반응, 그리고 지환의 꾸준한 응원 속에서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잠시 물러난 듯 보였지만 여전히 한우진의 병실과 지은호의 간이식을 놓지 않고 있었고요.
언젠가 유라와 은호, 그리고 이 가족의 숨겨진 비밀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힘겹게 되찾은 작은 자유들마저 흔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박영란은 자기 인생의 한 페이지를 확실히 자기 손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약혼이라는 이름으로 팔려갈 뻔한 자리에 웹툰 계약서와 내 삶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갖다 놓았고 옆에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환 역시 장남 눈치 보느라 영원히 가장 노릇하고 싶은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나 들러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로. 그 모습이 부자지간 갈등처럼 다른 집 이야기들과 겹쳐 보이면서 이 드라마 전체가 말하고 싶던 문장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화려한 날들이 있다. 누군가는 그날을 재벌가 약혼식장에서 맞고 누군가는 병원에서 기적 같은 결과지로 맞이하고 또 누군가는 컴퓨터 화면 속에 뜬 연재 시작 버튼과 함께 맞이합니다. 영나에게 그 화려한 날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자신이 그린 이야기와 자신이 고른 삶을 동시에 껴안기로 한 날이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폭풍이 더 몰아쳐도 최소한 이 한 장면만큼은 누가 대신 써줄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박영나 인생의 진짜 원고 일화로 남게 될 거였습니다.